네, 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한번 해볼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냐면, 우리 2차 함수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는 무슨 값만 있지? 최대 최소 중에? 최소 값만 여기 축에서 존재하죠. 그죠? 최소. 최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구분할 수 없고. 그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대 최소에서 구간을 주지, 구간.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죠. A에서부터 B까지 봤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여기 최일 최소, 여기가 최대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최대 최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3차 함수가 구해지면 미분에서 0 되는 값, 그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얘도 최소는 계속 내려갈 거니까 없고 최대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뭐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죠. 그런데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되는 곳은 이렇게 극대랑 극소 혹은 구간의 끝값들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있는 힌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구간을 찾고 그 구간에서 최대랑 최소를 찾아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4차 함수도 이렇게 W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면 뭐 여기 A에서부터 여기 B까지 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줘. 그럼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림을 이용해서 구간 찾고 구간에서 최대랑 최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최대 최소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fx가 a, b에서 연속이고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최대 최소 값을 갖고 이때 닫힌 구간 a, b에서 fx의 최대 최소 값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하는데 양 끝값인 함수 값을 구하고 거기서 극대극소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라고 했는데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정확하게 못 그리니까 양 끝값도 확인을 해주면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해봅시다. 확인 문제. fx가 이렇게 생겼대. 3차 함수래. 미분 한번 해보시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 이렇게 되고 6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1이랑 2에서 그 값을 갖죠.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하게 생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런데 우리한테 보라고 하는 구간은 0부터 2까지 보는 거죠. 0부터 2까지. 1, 2니까 0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0, 1, 2까지 보는 거야. 요만큼을 보는 거죠. 요만큼. 그럼 최대는 1에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최대는 무조건 1에서, x가 1에서 나올 건데 0이랑 2를 비교해서 최소가 어딘지 찾으면 되겠죠. 0이랑 2를 비교해서 최소가 어딘지 찾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때 1 일단 넣어봅시다. 1 넣어보시면 2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마이너스 2 이렇게 3이네 3. 그래서 최대값 3. 이게 찾고 0 넣으면 마이너스 2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요. 2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2 넣어보면 16 마이너스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2거든요.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40인가요? 얘네들이 더하면? 그러면 4. 여기 2네. 여기는 2.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쁘게 잘 그려보면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비율 관계를 또 생각해보면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야.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같아지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가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죠.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1보다 더 아래쪽에 0이 있으니까 0이 더 작은 거야. 사실은. 이해돼요? 비율 관계? 1인데 여기 변곡점까지가 이게 1대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3이 있고 0은 더 멀리에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같아지는 요 점이 2분의 1 점이니까 더 0은 밑에 있다. 그래서 0에서 극소값이 극소가 아니라 최소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비율 관계를 잘 기억하시면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고 최대 최소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3차 함수 나오고 미정계수를 포함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함수의 최대 최소 활용 요런 거 우리 2차 함수에서도 2차 함수 활용해가지고 최대 최소 하는 거 했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식의 미정 변수를 미지수 x로 정하고 도형의 길이나 넓이, 부피 등을 fx로 나타낸 다음에 그 fx 값의 증가함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이게 되게 흔한 문제고 넘어갈 거고. 그래서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건데 변형 넘어가고 발전 문제 몇 개 풀고 넘어가 볼 거예요. 최대 최소. 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에서 fx가 절대값으로 생겼어. 절대값으로. 그죠?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의 최대 최소를 각각 mm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m의 값을 구해보자는 거고, 그럼 절대값 없을 때 한번 미분을 해보면 그림을 그릴 거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고요. 그죠? 그러면 4로 묶고 나면 그냥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고 요것만 조립제법 해보면 1, 0, 마 3, 마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한 번 더 되겠죠?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0 그러니까 요 식이 4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죠.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다 그릴게요.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가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x축과 요렇게 맞나요? x축과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마마 뿔 이거죠. 뿔 하게 생긴 얘가 실제 4차 함수의 그래프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3을 찾아야 되는데 3 뭐 여긴가? 뭐 있겠죠 어딘가에 3, 2, 3 이렇게. 왜냐면 우리한테 보라고 한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보라고 했거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절대값 없이 그린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 찾아줘야 되냐면 x축의 위치를 확인해 줘야 돼. x축의 위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야. 이 식에다 마이너스 1. 그러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이게 0이네. 그죠? 요걸 계산하기. 마이너스 1. x축이 요렇게 붙어 있었네. 요렇게. x축이 요렇게 있었으니까. 절대값, 그리고 3도 한번 찾아볼게요. 3 넣으면 얼마 되나? 3 넣으면 81, 마이너스 6, 54, 마이너스 38에 24, 38에 24 맞나요? 이렇게 어색하냐? 얘가 27. 요렇게 하면 이것도 80, 이것도 0이네. 3도 딱 여기네. 그러면 3이 딱 여기에요. 딱 요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어 올라가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x축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지금. 절대값을 씌우고 나니까.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정해졌네. 0에서 딱 접해 있으니까 최소값은 0이야. 최대값은 누구? 여기 x가 2일 때 얘가 접어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왜냐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있으니까 구간을. 최대값은 2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2 넣어보면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그러면은 여기 둘이 더하면 얼마죠? 32인가? 둘이 더하면 32에서 24 빼면 8이고 거기서 3 빼는 거니까 5. 이때의 최대값은 5가 되는 거죠. x가 2일 때 최대값 5. 맞나요? 몇 번 하는 거지? 아닌데? 아닌데? 맞는데? 어디서 틀렸어? 472. 27이라는데? 뭘 잘못했지? 2 넣는 거잖아. 2, 4, 6, 4, 24. 맞는데? 16. 2. 28에 16. 맞잖아. 여기 없어지는 거군요. 왜 더했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의 절대값. 마이너스 27의 절대값. 27이네. 계산을 잘못했네. 27이 정답이네요. 다 두 개 더하면 27.
이 16이랑 빼는 건데 더해버렸어.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최대 최소 찾기는 어렵지 않다. 또 넘어가서 발전 문제 또 해볼게요. 양수 a에 대해서 함수가 닫힌 구간 -a부터 a에서 최대값 m과 최소값 27분의 4를 가질 때 a 더하기 m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고, 뭐 a도 있고 여기도 a 있고 막 많지만 그냥 미분해서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한번 미분하시면 3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x a랑 x a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a, 뭐죠? 여기 어디가 플러스 돼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여야 되죠. 3a 마이너스 a 하면 2a 되니까. 그죠? 여기서 3분의 a가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a는 양수라 했으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a랑 3분의 a에서 뿔맛뿔 이렇게 생겼고, 이 3차 함수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3분의 a 이렇게 생긴 거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래.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이 비율관계 알아요. 여기 변곡점이 이렇게 있고 얘랑 얘의 중간에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의 중간이니까 둘이 더해. 그러면 마이너스 a랑 3분의 a를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 얘를 반으로 나누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야. 그러면 3분의 2a씩 커지고 있는 거죠. 3분의 2a씩. 여기다 3분의 2a 하면 얼마야? 여기다 3분의 2a 더하면 a죠. 3분의 2a 더하면. 그러니까 어디냐면 a가 요렇게 해서 여기가 a인 거야. 요렇게. 요럴 때 써먹는 거야. 비율관계를. 알겠지? 아예 잡아버려. 너무 힘들어. 요럴 때 비율관계 써먹는 거야. 요럴 때 a가 위치가 어디인지 찾을 때. 근데 대부분 요게 딱 비율관계에 맞게 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a면 여기는 a다. 그때 최대값이 m이래. 그러니까 최대값은 a를 넣거나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m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은 얼마? 3분의 a를 넣었을 때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와?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3분의 a를 일단 집어넣어서 a를 구해보자는 거야. 3분의 a를 세제곱하니까 27분의 a 세제곱 더하기 3분의 a를 제곱하니까 9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 더하기 2가 27분의 14였다는 거야. 27로 통분을 해봅시다. 27분의 a 세제곱 더하기 3a 세제곱 마이너스 9a 세제곱은 가서 2를 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2니까 54겠네요. 얘는 27분의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27 사라지고 4에 2에서 9a 빼니까 마이너스 5 a 세제곱이 마이너스 40이야. a 세제곱이 8이어야 되는 거죠. a는 2겠네. a는 2. a가 2니까 여기가 2 되고 여기도 2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2를 저기다 넣으시면 혹은 2를 넣으시면 최대값 나오겠네요. 2 넣어버린다고 생각하면 8 더하기 2 넣으면 또 2가 있으니까 8 마이너스 8 더하기 2 10이네 10. m은 10이었네. 그래서 ma 더하시면 75번에 ma 더하시면 12가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차 함수 비율 관계는 이럴 때 쓴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 거리의 활용이랑 넓이 활용, 부피 활용 이렇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피 활용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발전 문제, 부피 활용. 이런 게 있다 정도 하는 선에서 하는 거니까 부피 활용을 해볼 거고, 하필이면 또 요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20인 구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이 내접하고 있고요.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고요. 이렇게 부피 문제가 나오잖아. 우리 이제 여러분 2학기 때도 기하 배우잖아요. 광동고 말고 진적고 2학기 때도 기하 배울 텐데 기하에서도 막 이제 입체도형 나온단 말이야. 근데 입체도형을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이걸 평면으로 만드는 거야. 평면. 이게 구레잖아 지금. 그러니까 공 안에 이런 삼각 뿔이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입체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잖아. 실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뿔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탁 자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축구공이 있는데 그 중간을 빡 자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축구공 안에 이런 뿔이 들어있었는데 이 뿔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기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과 여기가 20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가운데서 팍 잘라. 수박을 한가운데로 팍 자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수박이 안에. 물론 수박 안에 삼각형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입체를 평면으로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접하고 있대요. 반지름 길이가 20인 구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이 내접하고 있다.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원뿔의 부피를 이제 구해야 돼. 일단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원뿔의 높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높이를 h라고 놓고 원뿔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h라고 놓겠죠. h라고 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20이 됩니다. 20. 이것도 반지름인 거예요. 원에서 봤을 때.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 여기도 그렇겠죠. 여기도 20이 되겠다. 근데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거든. 원뿔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를 S라고 했을 때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원뿔의 부피 3분의 1이 중요하죠.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는 뭐냐면 여기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요 원이죠. 요 원의 넓이가 여기가 R이라는 거야. 지금 요 얘기가. 그러면 R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원뿔의 부피예요. 원뿔의 부피 3분의 1 R제곱 파이. 이게 밑면이야. 밑면 곱하기 높이. 뿔이어서 앞에 3분의 1이 붙은 거야. 뿔이어서 앞에 3분의 1이 붙은 거야. 밑면 곱하기 높이에 3분의 1. 뿔이어서 3분의 1이 붙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는 h를 구하고 싶었는데 여기 r이라는 또 다른 문자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여기는 r을 h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r을 h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r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돼.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원뿔의 높이를 구하는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노란색이 h였잖아. 그죠? 여긴 r이고 근데 요만큼은 20이잖아.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요만큼? 전체 길이가 뭐였는데? h에서 얼마만큼 빠진 거야? 20. 여기가 h-20이 되겠죠. 이렇게. h-20. 그리고 원에서 봤을 때 얘는 현이고 여기가 현이고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으로 내려 그으면 여기는 언제나 2등분 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보이죠? 요렇게 생긴 여기 20이고 여기는 직각인데 여기는 r이고 여기는 h-20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여기서 뭘 이용하고 싶냐면 이거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400은 r제곱 더하기 h-20의 제곱이 될 거고 우리 누구를 바꿔치기 하고 싶었냐면 여기 요 r제곱을 h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었으니까 r제곱은 고쳐줘. r제곱은 400 마이너스 h-20의 제곱이고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400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40h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되죠. 400 지워지고요. 그래서 h제곱 더하기 40h 마이너스 h제곱이네요. 마이너스 h제곱 더하기 40h가 r제곱입니다. 다 했다. 그러면
3분의 1 r제곱 대신에 이걸 쓸 거예요. 마이너스 h제곱 더하기 40h 곱하기 h, 파이는 뒤로 빼버릴게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얘가 부피고 얘가 최대일 때를 구해줘야 돼. 요 부피의 식이 최대일 때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보시면 h를 하나씩 빼내고 싶고 여기다 h 빼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3분의 파이 앞에 그냥 빼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그리고 나면 요 안에 것만 생각하면 마이너스도 빼낼게요. 마이너스 h제곱 이렇게 되고 h 마이너스 40 이렇게 될 거예요. 3차 함수인데 h에 대한 3차 함수인데 최고차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가 되고요. 물론 미분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귀찮잖아. 이렇게 하시고 군이 0이랑 40에서 근이 있죠. 이렇게 0에서 접하고 40에서 이렇게 또 다른 근이 있는 거야. 여기에 변곡점이 있고 요렇게 뭐 한다? 1대 1대 1 비율을 갖는다. 1대 1대 1의 비율을 갖는다. 그러면 40이랑 0을 40칸인데 그거를 3칸으로 나눴어. 그럼 여기는 얼마야? 질문인데 여기는 얼마여야 돼? 40을 몇으로 나눠? 3으로 나눈 게 한 칸씩인지 3분의 40, 3분의 40, 3분의 40을 더하면 3분의 120, 40이 되는 거잖아. 3분의 40이랑 3분의 40을 더하니까 3분의 80. 요 점이 3분의 80. x가 얼마일 때? h가 얼마일 때? 3분의 80일 때 최대값을 가져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정답. 그래서 h는 3분의 80이야 라고 말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비율관계 쓰는 거 진짜 많이 나와. 요런 문제에서. 왜냐하면 요 앞에까지가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했잖아. 그래서 여기를 쉽게 해주려고 좀 이렇게 완전제곱꼴로 만들어서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분의 80을 미분하지 않고 요 비율관계 그림과 비율관계를 통해서 구해주시면 요때가 최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주시면 좋다 라는 거고, 조금 어렵긴 한데 요 문제가 요런 정도로 시험에 등장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앞에 쉬운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글이 잘 안 나와. 그냥 쉬운 거는 이거 나중에 여러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2차 함수 때 했던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부피 치환하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넘어가고요. 쭉쭉쭉 넘어가고요. 아, 여기도 노말 토프가 있구나. 넘어가고요. 도함수 활용 하나 끝났고, 두 번째, 오늘 최대한 다 하는 게 목표인데, 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 이렇게 있으면 여기쯤에 대만 있고 요 밑에 태풍이 3개 있다는데? 태풍이 3개 만들어져 있대 이미. 그래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anyway, 여름 다 끝나가는 마당에 비가 또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래. 우리는 상관없잖아, 그치? 우리가 뭐 곡식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추수를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방정식의 활용 해볼게요. 방정식의 활용도 마찬가지인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이라는 친구가 있어. 등식.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해. 등식은 2가지가 있었고, 방정식과 항등식이라는 등식이 2개 있었죠. 방정식은 x라는 그 값 자체에 관심이 많은 애였고, 항등식은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는 식이니까 얘는 개수에 관심이 있는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말 기억해 두고 있어야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과외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알려주면 이제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x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 얘는 개수에 관심이 있는 것. 왜냐면 x에 뭘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이 x 값을 구하는데 미분을 써먹겠다라는 거야.
x값. 근데 x값이라는 건 다시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x축과의 교점이야. x축과 만나는 곳이라는 거야. 여기 보시면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근이다 이거야. 방정식의 근은 fx, 그래프로 봤을 때, 기하적으로 봤을 때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이라는 거죠. 여기 x1, x2, x3가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x에 관심이 있는데 그 x는 기하적으로 봤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된다. 그래서 미분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같아지는지, fx랑 x랑 같아지는 곳, x랑 같아지는 곳 좀 애매한데, fx랑 x축과 만나는 곳, 그러니까 그게 0이 되는 곳을 찾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는 것. fx가 0이 되는 곳이 방정식에서의 활용이다 라는 거예요. 혹은 fx가 k랑 만나는 것, 혹은 fx랑 gx 두 함수가 서로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실근이 몇 개인지 확인해 볼 거다 이런 건데, 지금 이 예시가 특별히 이걸 비율관계로 풀어 라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3차, 2차, 상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x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x-3 더하기 3 이렇게 생겨요, 그래프가. 그죠? 식을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3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그래프는 3차 함수 0에서 중근, 3에서 나머지 한 근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0, 여기가 3, 얘는 완전히 비율관계 1, 2, 3이네.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죠? 근데 요 식이 진짜 많이 나와. 시험에도 많이 나와. 근데 이때 여기 3이니까 요 라인이 y는 3 라인이야. y는 3이랑 만난 거야. 요 그래프가 3칸 올라가 있는 거니까 y는 3이랑 만난 거야. 그럼 어디를 확인해야겠어? 2일 때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2일 때. 왜냐면 2가 얼마인지 확인할 거야. 여기다 2 넣으면 4. 그럼 마이너스 더하기 3. 여기가 2일 때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러면 얘가 3이야. 요 밑에 라인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축은 어디 있냐면 그거보다 살짝 위에 있겠지. 이렇게. x축이 살짝 이렇게 위에 있겠죠. 그럼 몇 번 만나 x축이랑?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네. 그럼 얘가 실근의 개수 3개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비율관계 이용하는 게 엄청 중요해. 근데 이제 이걸 비율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풀 수도 있겠죠.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3x로 묶으면 x-2 아래로 볼록하고 0이랑 2에서 만나고 뿔맛뿔 뿔맛뿔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럼 0 넣었을 때 얼마인지 확인해. 0 넣으면 3. 2 넣었을 때 얼마인지 확인해. 2 넣으면 마이너스 1. 아, 그럼 x축 요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실 얘가 연습하면 엄청 쉬워. 그냥 이 식을 보자마자 이게 생각나고 그림 그리고 하면 엄청 빠르게 풀 수 있어. 얘는 미분도 해야 되고 막 넣고 막 어차피 비슷하긴 한데 요게 엄청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예, 4차 함수도 한번 해볼게요. 4차 함수. 4차 함수 비율관계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비율관계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마일, 0, 1,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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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불.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위치예요. 그림 그렇지 않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요. 1 넣어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아쉽게도 x축은 더 위에 있게 이렇게 있겠죠. 두 번밖에 안 맞나요? 실근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은 더 위에 있겠죠. x축은 y는 0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게 방정식에서의 활용입니다.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 얘기해 주시면 되고, 예, 이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2차 함수와 판별식 이용해서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으나 3차 함수는 도함수를 이용하여 실근의 개수를 알 수 있다 라는 거고 넘어가고요. 네, 그림 뭐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극대극소 곱했을 때 양수면, 극대극소 곱한 게 양수면 두 실근과 한 혹은 갖는다. 극대극소가 0이면 중근과 한 실근 갖는 거고, 극대극소가 음수면
극대극소가 음수면 세실근 갖는다 라는 건데, 요건 나중에 어떤 그 A, B, C에 대해서 알려준 게 없을 때 요거 이용해서 푸는 게 나올 거예요. 일단 그래프를 잘 그리면 된다 라는 거고, 그 값 가질지 않을 때도 있고. 예, 넘어가서 문제. 발전. f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켰더니 y는 gx가 됐고, y는 g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네, 514.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학생들이. 네. 봐봐요. f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켰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gx라고 하는 애인데 걔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0 더하기 a가 되겠죠.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 더하기 a가 되겠죠. y는 gx가 되었는데 g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게 누구냐면 a를 모르잖아. 그럼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 요만큼을 다 이쪽으로 싹 넘겨주는 거야. 그럼 식이 a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0 이렇게 되고, 그럼 a를 모를 뿐이지 이쪽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죠. 여기 모르는 거 없잖아.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샥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얘네만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을.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이고요.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되고, 2차 함수가 마일 2, 마뿔마 이렇게 되죠. 3차 함수 잘 그려봐요. 마뿔마 이렇게 생겼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 얼마야? 2. 네. 그럼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를 y는 a라고 생각하는 거야. y는 a. 즉 상수함수가 오는 거야. 상수함수. 상수함수와 이 3차 함수와의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식을. a는 fx가 상수함수와 fx라는 함수의 교점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교점이 몇 개가 되냐는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교점이 2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점이 2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점이 2개 생기냐면 a가 요렇게 있으면 교점이 2개 생기죠. 요렇게 만나면. 여기에 a가 이렇게 있거나, 혹은 a가 요렇게 a가 있으면, a가 여기에 있으면 2개. 한 번, 두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만난다는 거죠. 교점이 2개 생긴다라는 거. 이때 a 값과 이때 a 값을 더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a가 어디 있으면 돼? 극대에 있거나 혹은 극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10이고요. 요렇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이네. 요때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 2를 넣으시면 16, 마이너스 12, 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0인데요. 2를 넣은 게 더 왜? 잠깐, 2 넣으면 4, 3, 12. 2 넣으면 2, 8에 16. 맞는데? 아, 그림을 거꾸로 그렸군요. 최고차가 음수인데. 맞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음수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죠? 뿔마. 계산을 잘못했나? 인수분해를 잘못했나? 뭐가 잘못됐지?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맞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A값. 이게 A값. 맞는데? 아, 여기다가 넣는 건데. 잘못했다. 저 위에 식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값이 이상하구나. 여기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다시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2 더하기 3 마이너스 12 더하기 10이 되죠. 여기 3이네, 3. 네, 3이죠. 3. 그 다음에 2를 넣는 거야. 여기다 넣는 거야. 2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더하기 24. 그죠? 뭔가 이상했어. 더하기 10. 그러면 여기가 마사. 30이네, 30. 얘네들이 더하시면 33이 A값의 합이 되는 거죠. 요 식에다 넣어야 돼. 요 식에다. 요 식의 그래프가 얘니까. 그래서 여기 모르는 문자 하나 있으면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겨서, 나머지 다 넘긴 거는 그래프를 확실히 그릴 수 있으니까 그 확실한 그래프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
여기서 세실근이라고 하면 A 값의 범위가 3보다는 큰데 30보다는 작으면 세실근을 갖겠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교점의 관계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517번 빠르게 해볼게요.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fx랑 gx에 대해서 fx랑 gx가 같아지는 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개수를 구해보죠. 그러면 3차 함수고 3차 함수 일단 같다고 써볼게요. 3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a. 우리 누구만 지금 구하면 되냐면 a만 찾으면 되지. a만 나 남겨놓고 얘네를 이쪽으로 다 보내. 그러면 아까처럼 또 똑같이 a는 얘네가 일로 넘어오니까 2x 세제곱 마이 더하기 3x 제곱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네. 그죠? 맞나요? 넘어가면 맞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요거는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요거는 그래프 완전히 그릴 수 있잖아. 확실히 A랑의 교점의 개수 찾으면 되잖아. 얘를 그리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고요. 6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 1 뿔마뿔 하게 생겼고 얘가 마이 얘가 1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확실히 그려야 되니까 1이 여기니까 y축은 여기에 있겠죠. y축 여기에 네 좋아요. 그 다음에 1 넣어보면 여기다 1 넣는 거죠. 1 넣어보면 마이너스 7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1일 때 요 점이 마이너스 7이고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6 더하기 4, 3, 12 더하기 24가 되고 여기 하면 마이너스 4 여기가 20이네. 요 라인이 20 라인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0 넣었을 때 0이네.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네. 요렇게 x축이 이렇게 있네. 뭐라는 거야? 거꾸로 말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완전히 이해되죠? 근데 여기 이제 주어진 조건을 잘 봐야 돼.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플러스 쪽에 실근이 두 개 있어야 되고 한 개의 음의 실근 마이너스 쪽에 실근이 한 개 있어야 된대. 무슨 말이냐면 0보다 큰 쪽에 실근이 두 개 있고 0보다 작은 쪽엔 하나만 있어야 된대. 그럼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얘가 요렇게 지나가면 여기에 음의 실근 하나 있고 양의 실근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양의 실근 두 개, 음의 실근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있으려면 이 보라색 선이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보라색 선이 A 값인데 A 값은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 되죠. 마이너스 7이면 A 값이 마이너스 7이면 양의 실근이 두 개긴 한데 서로 다른이 아니라 서로 같은 중근이 있는 거지. 여기 근데 서로 다른이라고 딱 찝어줬으니까 마이너스 7은 포함되면 안 되고 이렇게 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뭐보단 작아져야 되냐면 0보단 작아져야 되죠. 0보단 작아져야 돼요. 0 위로 올라가면 음근 두 개랑 양근 한 개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음근 두 개, 양근 한 개 해야 그럼 0부터 20까지고 양근 두 개, 음근 한 개야 그럼 0부터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만족하는 모든 정수는 6개가 있겠죠. 마6부터 마1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가 이 발전 문제고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학교 책에도 있고 여러 문제집에 많이 나오고 있다. 예. 하나 더 520번 해보고요. 보자. 6차 다항함수 fx를 미분하여 다음과 같은 증감표를 완성했다. 증감표 배운 적 없는데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값이 지금 마이 0, 1, 3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미분한 함수를 봤더니 증가 0, 감소 0, 증가 0, 감소 0, 감소래. 그러면 마이너스 2 전까지는 뭐야? 증가해, 증가. 그러다가 미분한 함수가 0이 됐다는 건 여기서 극값이 생긴다는 거고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값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이 5래, 5. 이렇게 극대값이 생겨. 그리고 2가 된대요. 2. 0에서 2가 된대요. 2. 극대가 생겼다가 내려왔다가 2에서 다시 극값이 생기죠. 극소값. 그러다가 다시 증가하고 1에서 다시 5를 갖는데 그러면 다시 증가하다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할 건데, 그래서 감소하다가 여기서 0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감소한대.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fx 그래프가. 이게 fx 그래프야. 증감표를 보는 방법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가 훨씬 어렵지 않냐, 이렇게 그리기가. 어쨌든 그렇고요.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이고 여기도 5였어. 기억, 극대값과 극소값의 총합은 11이다 라고 했는데 5 더하기 2 더하기 5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극값이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극값이 아니야? 아니지. 이게 감소하다 증가하는 걸로 변해야 되는데 계속 감소니까 여기서는 극값이 아니잖아. 미분할 때 0이 됐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아니야. 그래서 다 더하면 12여야 돼. 기억은 틀렸어. 12여야 돼. 방정식 fx는 한 개의 음근과, 여기 한 개의 음근이 있네, 여기. 한 개의 양근을 간다. 여기 한 개의 양근이 있네. 그죠? 맞는 말이고요. 니은은 맞는 말. 상수 a 값에 따라 fx-a. 즉, 이게 fx는 a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최대 5개까지 갔냐는 거야. 최대 5개까지 갔나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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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요렇게 지나가면 3개, 요렇게 지나가면 4개잖아. 하나, 둘, 셋, 4개잖아. 4개까지밖에 안 갔는데. 틀렸어. 4개. 4개까지밖에 안 갔고. fx는 5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여기냐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fx가 얼마를 생각해? fx가 5랑 만나는 거죠. 5. 5선이 여기잖아, 5선. 5가 만나는 x값이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는 거죠. 마이너스 2랑 1이다. 이거 맞는 얘기네. 니은 리을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변곡점이래. 증감표 하는 것도 한번 했고요.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예, 다음은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의 개수 넘어갈 거고요.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도 똑같은데 5분만 쉬었다가 부등식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몇 개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두 함수에 대하여 열린 구간 0부터 3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값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요것도 fx가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더하기 k고요. gx가 5x제곱 더하기 2야. 이렇게. 그럼 봐봐. 아까 그 a랑 마찬가지로 요 k만 남겨놓고 얘네들을 이쪽으로 옮긴다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x 세제곱 더하기 15x제곱 더하기 2가 k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어떤 모르는 문자 없고 다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를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고 k는 또 상수함수라고 생각하고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야. 얘를 풀어줄 건데 얘가 때마침 때마침 세제곱 제곱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마이너스 5x로 제곱으로 묶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고 음수니까 이쪽에다 할까요? 음수니까 이쪽에다 크게 그릴게요. 뿔마 이렇게 생긴 거고 0에서 두 실근 3에서 나머지 한 실근 갖는 요렇게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요게 누구 라인이냐면 2 라인이에요. 2 여기 더하기 2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 2 라인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죠? 0 넣어봤을 때 2고 3 넣어봐도 2가 나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자 했냐면 문제가 0부터 3까지 보는데 0, 3은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 뚫려서 요렇게 여기 뚫리는 여기까지 보자는 거고 이만큼이 K보다는 뭐 했으면 좋겠대?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K는 얘보다는 키가 큰 거지. 이 그래프보다 K가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K가 요런 데 있어야 돼. 요런 데. 그러면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이 보라색 그래프의 가장 키 큰 애랑 이 노란색이랑 비교했을 때 노란색이 그 큰 애보다 큰 쪽에 있으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얘의 최대랑 비교했을 때 최대보다 K가 크면 돼. 최대 어디서 나올 거냐면 여기에 변곡점, 여기에 또 다른 한근 1대 1대 1이니까 2에서 나오겠네. 2에서. 그죠? 여기다 2를 대입해 본 값.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20 이고 여기 플러스로 바뀌니까 22보다는 K가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여기 높이가 22니까 얘보다 위에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K의 그런 최소값은 22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야? 최대 최소 문제랑 똑같아. 요 K라는 라인이 생성된 것만 다르지 최대 최소랑 똑같아. 최대나 최소를 찾아주면 요 부등식의 문제를 푸는 건 거의 똑같다. 최대 최소,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은 거의 똑같아. 앞에서 배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잘 활용해서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다 풀립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예, 529 한번 해봅시다.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kx-1 플러스 1이 성립하는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자. 529 이런 문제예요. 529 라는 문제고요. 뭐 조금 특이한데 네, 볼게요. 1을 기준으로 fx가 나뉘는데 x세제곱 그래프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한번 fx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fx 그래프가 1을 기준으로 여기다 1 넣으면 1이죠. 1이고 1 넣으면 1이고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1이고 감소해. 플러스 2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2 이렇게 생긴 여기가 1 이렇게 생긴 1보다 클 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1보다 작을 때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아니네, 거꾸로 했네, 잘못했네. 1보다 작을 때잖아. 저게 뭘 본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가 1보다 큰 쪽에서 그려지죠. 3차 함수 그래프 원래 이렇게 내려갈 건데 여기가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네. 여기가 1 이렇게. 근데 fx가 k x-1 플러스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k x-1 플러스 1이래. 기울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기울기와 상관없이 1,1을 지나. 기울기와 상관없이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대. 그런데 fx 그래프가 얘보다는 뭐 해야 된대? 더 커야 된대. fx가 얘보다 더 커야 돼. 즉 그냥 기울기 뭐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 그래프보다 다 위에 있잖아. 그치? 근데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작아진 부분이 생기잖아. 그죠?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작아진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접선 찾고 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은 쪽에 이거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기울기가. K 값은 기울기니까. 그래서 x세제곱 그래프가 1에서 기울기 3x제곱이니까 1 넣으니까 3. 요거보다는 3보다는 뭐 해야 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3보다는 작아야 돼. K가 3보다는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같아도 여기도 같아도 되니까 이 값이. 그리고 3보다 계속 작아. 0 됐다가 계속 얼마까지? 마이너스 1보다도 커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는 것 같은데 요렇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네, 그래서 최대 최소 더해주시면 여기 두 개 더하는 게 답이네요. 2가 정답. 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네요.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문제인데 넘어가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차함수 미분 활용의 마지막.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 예,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미분이라고 하는 게 얘 때문에 생겨난 것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 물리에서 가장 빠르게 뭐 이런 거 여기 위치가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길 찾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보다 이렇게 휘어진 길을 가는 게 더 빠르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들어본 적 있지? 요거 이렇게 휘어진 길 갈 때 미분 활용해가지고 요거 찾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사실 속도랑 가속도 얘기를 할 때 요 미분이 나오는 거고요. 위치는 뭐죠? 위치는 물리에서도 그렇고 그냥 수학에서도 하는데 위치는 뭐분의 뭐지? 속도는 뭐지? 속도는 뭐야? 속도는 뭐분의 뭐지? 응? 시간분의 그지? 시간분의 뭐야? 거리지, 거리.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양이 속도야. 근데 거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VT 그래프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VT 그래프 안 좋아하나? VT 그래프에서 VT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속도가 점진적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커져. 등 속도 운동, 아니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이거 등 가속도 운동에서 여기가 A라는 점이었고 여기가 B라는 점이었는데 시간 A 시간과 B 시간에 얘네들의 위치가 있겠죠. 근데 이거 하기 전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얘를 하면 안 되고 위치 속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요거가 나오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거리를 구하려면 여기 A라는 시간과 B라는 시간에서 얘의 위치랑 얘의 위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여기에 속도가 된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거리라는 걸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야. 근데 그 나누기를 앞에 리미트 붙이면 이게 미분 계수처럼 활용되거든요. 거리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리, 위치, 거리나 위치나 똑같은 거고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왜냐면 위치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고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나눈 게 가속도가 됩니다. 2분의 1 AT제곱 기억나나요? 가속도식 고1 때 배우는데 어쨌든 시간으로 한 번 나누고 여기 두 번 나누는 건데 그 나눠주는 걸 미분계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라는 게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위치의 변화량과 평균 속도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움직인 변화량을 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밑에다가 여기서 t 플러스 델타 t에서 t를 빼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남는데 요거를 극한 보내시면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과 같고 그래서 그거를 극한 보내시면 미분값이 되는데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한다고 하는 어쨌든 순간 속도를 찾는 그런 거고요.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뭐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거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진행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의미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설명하고 여기 문제 풀면 이제 끝나. 너무 좋아. 일단 수직선에서 운동, 여기서 다루는 건 수직선에서만 운동해. 수직선이라는 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것밖에 없는 2차원도 아니죠. 그리고 1차원인데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럼 내가 여기가 요 길이 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뒤로 갈 거야. 이렇게 뒤로. 그럼 여기서 나의 움직임에서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있냐면 앞으로 가는 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운동 방향이. 그지?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 운동에서 플러스 쪽으로의 운동에서 마이너스 쪽으로의 운동으로 운동 방향의 변화가 생겨. 운동 방향의 변화가 생겨. 근데 우리 이제 2학년이니까 물리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동 방향이라는 걸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해. 그걸 벡터량이라고 얘기하거든. 스칼라량과 벡터량의 차이에서 운동 방향을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표현해. 그럼 내가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고 뒤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중간에 무조건 뭐가 존재해야 돼? 0이 존재해야 되지. 플러스였다가 운동 방향이 플러스였다가 0이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뀔 때 중간에 0이 무조건 있다고. 그럼 이 0이 의미하는 건 운동 방향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갈 때 0이 된다는 것. 뭐가 0이 되는 거지? 혹시 알아? 운동 방향의 변화에서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갈 때 0이 나올 건데 이 0은 누구냐는 거야. 누가 0이 되는 거야? 누가? 그럼 다시 질문은 이거야. 얘를 위로 던져. 얘도 수직선으로 위로 던진다고 생각해. 위로 던졌을 때 위로 올라가던 운동 방향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 방향이 변화하지. 이렇게 던질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러면 얘를 수직선으로만 생각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뭐가 변하는 거지? 운동 방향이 변하는데 위로 올라가던 운동 방향에서 아래로 변하는데 이 중간에 0이 될 때 뭐가 0이 되냐는 거야. 응? 기울기 조금 비슷한데 뭐가 바뀌냐면 속도가 바뀝니다. 속도가 중간에 한번 0이 돼야지만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
올라가던 속도가 0이 돼야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 내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여기서 한번 정지해야 돼. 어느 순간. 그래야 다시 뒤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운동 방향의 변화는 뭐의 변화냐면 속도의 변화야. 속도의 변화랑 같아.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여기, 요 파트에서. 운동 방향의 변화는 속도의 변화랑 같다. 속도가 바뀌는 순간, 진행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의미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 요거, 속도의 변화가 진행 방향, 운동 방향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VA가 0이고 T에서 A의 좌우가 부호가 바뀐다면 진행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운동 방향이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물리랑 연결이 되면서 학생들이 괜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려울 게 없고, 여기서는 지금 그래도 2학년들은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여삐 여겨서 수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거 하는데 3학년 가면 평면에서의 움직임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근데 많이 좀 쉽게 해주긴 했지만 옛날에 진짜 더럽게 어려웠는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인데, 우리라고 돼 있네. 변화율 해가지고 t로 나누는 거 뭐 이런 거 하는데, 갑자기 어렸어. 길이의 변화, 넓이 변화, 부피 변화,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거 같은 거 할 거고요. 네, 여기는 확인 유제만 풀고 넘어가 볼게요. 지면에서 땅바닥이라는 거죠.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올린 물체, 퓨 쏘아올린 물체가 t초후의 높이가 이렇게 생겼대. t초후의 높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잘 봐봐.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 그럼 얘는 실제로 그냥 움직임을 보면 t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움직임을 보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죠? 수직선 위로 30초 뿅, 뭐 물로켓 같은 거 뿅 쏘면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시간 그래프에 쭉 늘려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면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지. 그죠? 포물선 운동을 하겠다는 거야. 얘가 포물선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생긴 거고, 얘가 x는 30t-5t제곱이라는 식을 갖는다는 거야. 물체의 높이가 최고에 도달했을 때, 축의 방정식 아니야? 축의 방정식. 물체의 높이가 최고에 도달했을 때는 축방 아니야? 축방? 최고에 도달했을 때 걸린 시간 축방 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30t라고 쓰면 축방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 10으로 나누니까 3초 만에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겠네. 그죠? 근데 이게 미분해서 생각하면,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v 30-10t고요.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올라가던 운동 방향에서 내려오던 운동 방향으로 바뀌니까 속도가, 운동 방향의 변화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서 생긴다 그랬죠. 속도가 0. 속도가 0이 되는 t가 언제야? 3초랑 같은 얘기라고. 요 얘기랑 요 얘기가 같은 말이라고. 그래프로 그려서 보면 똑같은 얘기. 3초고 3초 여기다 대입하면 90 마이너스 3, 3, 9, 45니까 45m 날아갔네. 그때의 높이는 45m라고 한다는 거죠.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여기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를 구하래. 그럼 지면에 떨어질 때 얘의 시간은 언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초 걸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초 걸리겠죠. 여기서 모든 마찰은 무시할 거니까. 6초일 때 지면에 떨어져. 어떻게 알아요? 여기 묶어보면 돼. 마이너스 5t로 묶어보면 뭐죠? t 마이너스 6. 그래서 6초일 때 떨어져. 여기 6초야. 위치가 0이 되는 거야.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위치가, 얘가 0이 되는 순간이고, 그 6초일 때 뭘 구하는 거야? 순간 속도. 미분한 값이죠. 속도. 미분한 값에다가 6을 대입하면 됩니다. 30 마이너스 60. 30 마이너스 30이거든요. 이때 운동 방향이 음수니까, 운동 방향이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다는 거고, 운동 방향이야 이건. 30의 속도로 간다는 거야. 얘의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에요. 물리에서는 속도, 벡터량, 속력, 스칼라량 해서 방향이 없다.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야.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고 스칼라량은 크기만 갖는 거야. 물리에서 배웠을 거라고 믿고. 어쨌든 속도를 구하세요. 이거 했어요. 속력을 구하시라고 하면 30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위로 얼마만큼 올라갔어?
최고 높이까지 45m. 내려올 때까지 또 얼마 움직였어? 45m. 그래서 90m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움직인 거리고요. 변위, 혹시 알아요? 변위? 위치의 변화량을 변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움직인 거리 아니고 변위를 구하세요. 혹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 똑같이 등장해요. 그럼 얘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 처음 위치 0이죠. 나중 위치도 얼마야? 0이죠. 위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같은 말이야. 변위는 0이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네, 이것도 물리에서 많이 하는 건데 수학에서도 똑같이 가져와서 합니다. 네,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해요. 그리고 나면 V0일 때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얘기를 또 한번 해보면 요것도 한번 해보고 559번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제동을 건 후 t초 후에 달린 거리를 x와 t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된대. 얘도 이차함수 그래프를 갖네요. 그죠? t에 대한 이차함수 그래프를 가죠. 직선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있어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어.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속력이 줄면서 멈춘다는 거야. 그지? 속력이 줄면서 멈추게 된다라는 거야. 그런 얘기에 대한 식이 이런 식이야. 시간과 위치에 대한 식이죠. 달린 거리니까 위치.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그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정지. 뭐가 0이지? 정지하면? 속도가 0이야. 속도. 정지는 속도가 0인 거야. 위치식을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돼. 그러니까 V는 30-10t고 얘가 0이 되는 순간. 언제? 3초에서 0이 되는 거야. 3초에서. 그 사이까지 움직인 거리는요. 이 그래프에서 0부터 6까지 아까랑 똑같네. 3초에서 정지할 건데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3초일 때 얘의 위치를 보면 되잖아. 3초 넣으면 90-5 사이 45. 얘가 움직인 거리 45예요. 45. 나중에 여기에 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면적. 면적이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거 나중에 적분해서 이 얘기 똑같이 다시 할 때. 제동을 건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죠. 제동을 건 순간 여기 0초일 때의 가속도. 즉 0초일 때의 두 번 미분한 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얘를 미분하면 뭐야? 가속도는 A로 표현하고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대입할 거 없이 얘의 가속도는 언제나 마이너스 10이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발전 넘어가고요. 속도와 가속도. 네, 전피의 속도가 최대인 순간 미분하시면 V 나오고요. 속도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최고인 순간은 추계방정식에서 최고죠. 혹은 미분해서 0 되는 값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극값이니까. 나눠주시면 2초이네. t가 2초일 때 얘가 최대고 그때 가속도를 구하니까 가속도 a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4인데 여기다 2 넣으면 0이네. 그때 가속도는 0. 맞나요? 속도가 최대. 네. 답 맞아요? 네. 넘어갈게요. 문제가 별로인 것 같아서. 속도의 방정식의 활용.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Q에 T의 위치가 각각 얘랑 얘일 때 P의 속도와 Q의 속도를 갖게 되는 횟수가 3회 있도록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지요. P의 위치는 아까 뭐로 놨죠? X로 놨죠. PX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8이었고요. QX는 MT였죠. 둘의 속도가 같게 된대, 속도. 그럼 얘를 미분하면 PV가 돼요. P의 속도라는 뜻이야. 미분하고 그냥 쓰고 하지 말고 그냥 T 4제곱 마이너스 8T 세제곱 더하기 18T 이렇게 쓸게요. 미분하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더하기 36T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미분하면 M이죠, M. 즉, 이 3차 함수 그래프랑 M이랑 몇 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3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얘를 그림을 그려달라 이거예요. 귀찮아. 그럼 미분하시면 4, 3, 12 T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6이고 12로 묶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잖아요. T 마이너스 3, T 더하기 1, T 빼기 1 이렇게 되죠. 아래로 블록하고 1, 3이고 뿔마뿔
뿔 맞뿔 1, 3. 그러면 1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사이에서 m이 3번 만나주면 되는 거야. 1 넣어주시면 여기다 1 넣는 거죠.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0이니까 16. 3 넣어주시면 3 넣기 싫은데 3 넣어주시면 잘 계산해 볼게요. 3 넣으면 3, 4, 12에서 마이너스 12 곱하기 3, 마이너스 36이고 3 넣으면 잠깐만 다시 뭔가 이상해. 다시 잘 계산해 볼게요. 3이 아니라 9를 곱했어야 되나 보다. 잠깐만 다시 제곱하고 3, 4, 12 마이너스 12 곱하기 9를 해야 돼. 그러면 2, 9, 18 9, 108 더하기 36 곱하기 3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다시 3 하면 마이너스 36 곱하기 3이잖아요. 여기가 3인가 보네요. 맞나? 0이네요, 0. 바보네. 0이네요. 그러면 m의 값의 범위는 m은 0부터 16까지가 맞아요? 맞아요. 네. 0부터 16까지 m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이거 앞에 풀었던 방정식에서의 활용과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이 탈을 쓰고 있는 게 위치속도, 가속도지, 방정식에서의 활용을 똑같이 푸는 거예요. 이 그래프랑 m이 3번 만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가지고 마음이 급하지만, 요것도 학교 시험에 은근 잘 나오는데, 요거는 변형을 풀어볼게요. 요런 게 잘 나와서, 요거보다는 요런 게 잘 나와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그래프 오른쪽과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는 거야. 이게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요거 0부터 d까지에서 p의 운동 방향이라는 건, 운동 방향이라는 건 아까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0이 돼야 된다 그랬죠? 속도 0. 운동 방향은 속도가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속도는 뭘 의미하냐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여기 한번 0 되고 여기 한번 0 되죠. 기울기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여기서 한번 되고, 감소하다 증가하는 여기서 한번. 2번 바뀐다. 정답이야. 0부터 t에서 속도가 0이 되는 경우는 2번 있다. 여기 2번, 1번, 2번 있죠. 맞는, 똑같은 얘기예요. 0부터 d에서 원점을 2번 지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원점을 지나죠. 위치가 0이 됐잖아. 그치? b에서. 그 다음에 d에서도 0이 한 번 되죠. 근데 d를 여기선 포함하니까 2번 지나는 거 맞고요. t가 d일 때 얘의 속도는 양의 값이다 라고 했는데, t가 d일 때 속도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라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값이니까 기울기 양수죠. 양의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 맞았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뭐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네,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이거 한참 안 나오다가 요새 나오는데 이건 넘어갈 거고, 네, 넘어가면 여기까지 하면 끝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미분이 끝납니다. 네, 미분이 끝나고요. 뭐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수학 2고, 요 어떤 숲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함수의 극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 fx랑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일 때 fx, a에서의 자극한과 우극한, 우좌가 같으면, 좌우가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죠. 극한값이 k로 존재한다. 그죠? 우좌함에서. 근데 이 극한값의 문제 풀 때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의 형태로 요 풀이를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다야. 함수의 극한은 거의 문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함수의 연속이고, 함수의 연속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우극한과 좌극한 그때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까지 같으면 연속이 된다. 요거였죠. 연속의 문제에서 극한의 문제들이 또 끌어와가지고 문제 풀게 돼요. 연속. 세 번째에서 미분으로 가는데 미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f'a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순간 변화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미분이었고 이 미분계수 문제가 대부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에 첫 번째 뭐죠?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증가감소 세 번째 극대극소 네 번째 최대최소 오늘 한 거야. 다섯 번째 방정식에서의 활용 부등식에서의 활용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속도 위치 가속도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중간에 뭐도 있었냐면 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요렇게까지 하면 미분이 끝나는 거예요. 이 미분을 잘 하려고 앞에 두 가지를 배운 거고 미분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앞에 두 가지를 배운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야 뭐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미분에서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가지고 요 밑에 있는 세 가지를 사실 푸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푸는 거고 얘는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또 섞어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요 미분까지만 잘 할 수 있으면 적분부터는 미분의 역과정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었는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찾아내는 거를 하는 게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주까지 아마 하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안 되면 토요일에 조금 더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뒤에는 한번 훑고 지나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극한 프린트 줬죠. 그거 또 넘어가서 푸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되고 요 함수의 극한 프린트 그거를 잘 풀면 시험에 거의 대부분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올 거야. 그거랑 여기 함수의 연속 두 가지를 잘 풀고 아마 시험 보면 혹시 알려줬어요 진적고? 몰라? 모른대? 광동고는 오늘 갔으니까 혹시 알려줬어? 어디까지 한대? 도함수까지? 도함수의 정의? 활용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 네. 좋아요. 활용 조금 들어가는 게 나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